크라임 서브 코너 수상한 메일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메일지기 김PD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숫자를 피했네요. 우정국장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뭐 편집되는 걸 굳이 입고 올 필요 없고 네. 노멀하고 모던한 마담보이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밝은 모습으로 열체크까지 하면서 들어오신 허한나님 모십니다. 허한나요? 자, 오늘 본격 첫 번째 메일. 안나 씨. 네. 됐어요. 네. 얼마 전에 다단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저도 예전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던 한 다단계가 생각나서 글을 써봅니다. 당시 그 회사엔 상위 직급의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화려한 다단계 불법 행위를 벌이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조신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이라 불법이라고는 저지를 것 같지 않은 외형이었는데 조금 놀랐어요. 그녀가 픽업 아티스트로서 자기 카페에 올린 강의를 구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고 표절 덩어리더라고요. 놀라운 건 아직도 그녀의 광신도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 사람들은 왜 이런 여성에게 속는 걸까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행동을 하길래 무슨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그녀는 제가 보기에 옷은 잘 입었지만 꽤나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굳이 그렇게 다이어트 제품까지 속아서 사 먹어가면서 자기 자존감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왠지 그 픽업 아티스트는 어리고 사랑에 상처받은 여성분들을 자기 개발시키고 외형을 꾸며서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명목으로 이용하는 듯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용을 했고요. 씁쓸하네요. 혹시 세 분은 픽업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는 방식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 솔직히 그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이유나 조건, 상대방을 작업하는 루트가 있으면 그게 사랑일까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방식으로 유혹을 하게 된다면 그게 원나잇 이상으로 오래 갈까요? 화려한 화장이나 몸매가 사랑을 오래 유지시켜줄까요? 저는 이것들 이상의 감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세 분은 픽업 아티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픽업 아티스트가 다단계를 하는 거잖아요. 합쳐졌나 봐요. 네. 장사하려고. 그렇죠. 네. 남자 회원들을 그럼 많이 모으는 건가? 이 여자. 근데 남자분들은 살 빼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자기를 동경하는 여자들. 네, 여성분들을 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주로 여자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약간의 뭐라고 하나 좋게 생각하면 매력 포인트를 어필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어떤 거죠. 어떤 예를 들면 신체적인 뭐 곡선 같은 걸 부각시켜서 이성한테 어필하는 방법, 그것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뭐 화장을 하거나 네. 뭐 살을 빼거나 이런 것들을 비법이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네.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팔아먹거나 아니면 그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다단계. 이게 두 가지 세계가 합쳐진 거죠. 네, 이거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안 좋은 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꽉 있다가 싹 사라진 느낌이긴 해요. 막 픽업 아티스트에서 여자들 뭐 길거리에서 번호 따는 거 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액 수업료 받고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픽업 아티스트라는 것을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네.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실은 근데 다른 매력은 많은데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외적인 게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부각받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가 부족한 면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유혹이 되죠. 네. 가서 듣고 그런데 그게 딱 점괘처럼 맞아.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딱 오 대단한 사람 하니까 가서 듣고 누굴 또 데려가. 네. 다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팔아. 네. 이게 그럼 이거 같아. 이런 마지막에 팔면 되는구나 그 사람들한테. 다이어트 제품이라든지. 다이어트 뭐. 제품도 네. 되고 아니면 뭔가 화장품도 네. 되고 아니면 옷도 되고 그러네. 다양한 방식의 다단계 일종의 사기죠. 저 이분께서 또 그 사연자께서 궁금하신 게 이 픽업 아티스트 여자분이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편이 아닌데 왜 이렇게 거기 그녀에게 막 빠져가지고 광신도가 많고. 아니 외모가 출중하면 그 사람이 네. 따르겠어요? 나랑 비슷하게 느끼지 않는데. 그지 맞아. 너무 갭이 멀면은. 그럼요. 맞아. 막 무슨 막 한예슬 언니 같이 생긴 사람이면은 난 꿈에도 저렇게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지. 본판이 네. 달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평범하고 수수하잖아요. 내가 본판은 난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언니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꿈이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꼬이죠.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네.
그런 분들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평범한. 평범하게.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기본적 심리가 그거예요. 네. 동료의식, 또래의식, 아니면 같은 동화의식. 뭐라고 부르든 같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은 픽업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사랑의 이유나 조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 형식 안에서 뭐가 이렇게 딱 이루어진다면 그 감정적인 게 빠지면 진짜 사랑이냐? 이런 식의 좀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컨설턴트로서는 그런 건 필요할 거라고 봐요. 네. 자기의 매력을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네. 조언은 필요한데 네. 그것만 부각시키는 방식에 그건 오래 못 가죠. 당연히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마치 너가 이렇게 꾸미면은 이젠 된다. 그게 마치 모든 것의 솔루션인 양. 근데 맞는 네. 것 같아요. 그 이제 언니들이 네. 안나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러고 꼬여. 남자 꼬였어. 근데 막상 사귀고 보니까 내가 성격이 이제 그 사귀기 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막 남자들 집착하고 막 어디냐고 막 전화 계속하고 몸을 이렇게 구부려야 돼요. 네. 어디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빨리 헤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직업에 아티스트자를 붙이는 게 좀 오렴치하지 않나. 네, 내가 무슨 예술가야?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개그 아티스트. 그러니까 스스로 저 개그 아티스트 허한남이 나오는데 신뢰가 안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 허한나 아니 개그 아티스트는 약간 조금 뭐 허세 느낌이 좀 그거는 사실 아티스트란 이름은 남이 저 사람 무역 그렇죠. 문화재야라고 예. 붙여주는 게. 아티스트야. 네, 그래, 그게 진짜죠. 근데 이제 사기꾼이다. 그렇죠. 픽업쟁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픽업쟁이.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자기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 니네들 메이크업쟁이야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럼 안 되죠. 워딩하기 어려워. 그치. 그게 그러니까 있겠네요. 네. 그런 어떤 정체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스스로 네. 알아서 하는 건데, 맞아요. 네. 근데 꼭 여기에다가 자기 스스로 픽업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건 좀 컨설턴트가 차라리 낫겠다. 픽업 컨설턴트가 전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에 판결이 나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화제였던 히로아키 사건인데요. 30대 사카가미 히로아키가 가출 여중생 둘을 유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반전은 납치범이 납치한 여중생 둘에게 개인 방과 식사,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제공하고 학교 공부와 부동산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체포 당시에도 여중생 둘은 공부 중이어서 현장 경찰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납치범은 부동산 사업자로 이들에게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공부를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중생 둘은 2달 정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가 성적인 접촉은커녕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크게 적용되어 무죄 판결 났다고 합니다. 그 후 여중생 둘은 가정으로 돌아간 듯 하지만 가기 싫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하고요. 본인들은 충동적으로 가출한 게 아니라 가정 내 불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성적 학대범이다, 아니다, 의인이다, 복지기관보다 낫다 의견이 분분한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요. 해당 남성은 이들에게 트위터로 접근했는데 남중생이었어도 같은 행동하였을까? 2달이라는 기간, 여기서 더 지났다면 결국 진짜 범죄가 일어나진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납치했는데 공부를 계속 시키고 만족해하고 있고 그들은 뭐예요 이 사람? 근데 지금 이 여중생 둘이 네. 아마 SNS를 한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에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름을 바꿔서 이전에도 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네. 이 아이들이 상당히 결핍이 있다. 애정 결핍이든 뭐든 결핍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이 아이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걸 이용해갖고 무엇인가를 나중에 얻으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네. 뭔가를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공부를 2달간 시키고 있었잖아요. 다른 걸 시킬 게 아니라. 자기가 부동산 업자라면요. 그렇죠. 네. 자기가 쉽게 시킬 수 있는 게 부동산 공부잖아요. 그럼 약간 옛날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그 나쁜 말로 앵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애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 최저 시급 안 줘도 되고 재워주면서 일 시키려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 부동산을 시켜갖고 네. 기획부동산 사기의 대타로 뛰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은 그럴 수도 있죠. 조금 큰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무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성적 학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나는 자발적으로 나온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죠. 맞아. 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다시 아마 이 아이들은 나와서 그쪽으로 가서 해다 보면은 네. 뭔가 이제 문제가 범죄 되죠. 가담할 수도 있겠네요. 가담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납치범은 막 자기가 막 복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뭔가 꿍꿍이가 있는. 자기가 네.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준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네. 주식 공부가 아니라 학교 공부를 그냥 시켰다라고 하면 진짜 의인이죠.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거는 거. 공부를 시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실법에서는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네.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학교 밖의 아이들의 이런 어떤 이런 서클 같은 것들이라고 하죠. 그런 모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가정이 좀 힘들고 불화가 있는 아이들, 10대 후반 애들을 이제 뭐 또 용돈도 같이 주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거기서 거. 좀 예. 살아 같이 뭐 이렇게 예. 집도 뭐 주고. 딱히 살아라기보다는 네. PC방 같은 데 모여서 같이 게임하고 네.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놀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친구, 아, 선후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집에 들어가 봐야 부모가 뭐 네. 때리기도 싸우기나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한 몇 달쯤에 너 돈 벌어 와. 2단계 작전. 너 여기 누구한테 조건 만남해. 이게 우리나라의 애들이 하는 방식들이죠. 그러니까 음. 첫 단계에서 걸렸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렇게 사연을 다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